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한 15명과 아침에 이렇게 죽을 먹으면서 강연하러 갔지만 강연이라기보다는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강연 자료를 보냈지만은 비공개로 하고 서로 기탄 없이 이야기해보자 해서 저도 할 말 안 한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이 토론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별도로 뉴스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또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당의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만나서 라인을 만들거나 줄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와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좀 따끔한 소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만 가서 합니다. 이제 한국당이 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서 나가고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몇 번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듣겠다 할 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도 몇 번은 더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 동료하고는 담을 쌀 작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7시 반이니까 저도 어제 밤에 일찍 일어났지요. 7시 반에 15명이 와 있었고 죽을 시켜서 배달시켜서 먹고 곧바로 토론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발표를 한 50분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 한 반에서 죽을 먹고 8시가 되기 전에 7시 한 50분쯤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 8시 40분부터 한 30분간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자, 그래서 기자도 다 없고 이렇게 의원들과만 토론을 했는데요. 저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요지는 국민들이 그중에 좀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당이 친박이니 비박이니 따지면서 또 비대위니 또 조직 강화 특위니 무슨 전원책을 쫓아냈지만 김병준이니 전원책이니 하청 재하청을 줘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야기한 포퓰리즘 시대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공개 토론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개 토론회에서 전부 머리띠 싸매고 강력 투쟁합시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머리띠 싸매고 저는 투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30% 지지가 목표로 삼아야지 45, 51 이런 걸 놓고 개혁이니 쇄신이니 다툴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수가 아무리 망가져도 한국당이 투쟁을 하면 30% 지지는 받을 것이다. 35%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2단계로 쇄신과 변화 개혁을 시대 추이에 따라서 20, 40대도 끌어들이고 여성들에게도 표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킬러 컨텐츠들을 그때 던져야 된다. 그럼 앞으로 향후 1년, 지금 이후의 1년은 2019년 11월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총선 체제로 돌입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말의 연장에서 제가 어제 한국당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지 말고 당을 투쟁 체제로 돌입시켜서 거기에서 투쟁력을 지수화해서 장외 투쟁을 얼마나 나가고 대중 동원을 얼마나 하고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폭로와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개수화해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리고 그걸 감시하려는 공정한 심판들을 임명해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한 이야기를 다시 소개했습니다. 한국당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보수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정권을 천신만고 끝에 잡는다 하더라도 민노총, 정교조, 좌파 단체들이 연계된 촛불 시위에
언제든지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좌파들은 2002년에 대선을 걸고 흔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미군 장갑차 사고를 반미로 포장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시청 앞을 촛불로 뒤덮었죠. 그러면서 2002년 선거가 자기들이 매우 불리한 선거인데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을 정권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창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정권을 뺏겼을 때 보수로 넘어간 정권을 좌파 10년의 단물을 빨아먹은 좌파 단체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이명박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심리에 조기에 이명박 정권의 동력을 뺏어버리기 위해 한마디로 광우병 촛불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정권 1년차 두어 달 만에 까불다가 광우병 촛불 맞고 그 뒤에는 보수 우파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도 실용 상생 이야기를 하다가 빌빌 싸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가진 정권이지만은 선제적으로 칼을 뽑아 들거나 그걸 요리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권력이 점점 소수화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세월호 때 얻어맞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권의 주도력을 상실했고 그 뒤에 막판에 정권이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촛불로 그냥 1년을 남겨놓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보수 정권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의 하자나 문제들을 가지고 아니면 만들어내서라도 촛불로 이제 쫓아내는 데까지도 성공해요.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권 초기에 힘을 빼거나 또 재난을 가지고 정권을 흔들기도 했는데 이제 설사 보수가 집권을 해도 또 비리가 나오거나 문제가 나오면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거나 힘을 빼는 일은 이젠 일도 아닐 거다.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거꾸로 보수 정권은 문 정권이 대북 평화 사기 쇼에 매년 한 1, 2월 달 되면 한계가 와서 트럼프가 돌아서면서 대북 강경 압박으로 가게 돼서 대북 평화 사기 쇼도 실패로 드러나고 또 경제는 그때 가면 더 망가져서 IMF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문 정권이 교묘하게 중좌우 중립을 표방하는 집단들에게 정권을 슬쩍 넘기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뒤로 빠져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또 재창출을 모색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문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로 나갈 그러한 우군 세력이 있는가? 없다. 지금 태극기 세력을 이야기하지만은 태극기 세력이 자신들만으로 그것이 거리를 대중들로 뒤덮어서 과연 문 정권을 쫓아낼 역량까지 가게 되겠는가? 그런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최고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집단인데 너네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너네들은 정권을 또 놓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니 잘났네, 니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꼭 격렬한 토론을 했어요. 어떤 분이 뭐 색깔이 다른 그런 집단을 어쩌고 이런 말씀도 해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박 정권에 잘 되라고 3인방이나 그 뒤에 숨은 실세들을 드러내라고 TV에 나왔어. 공개적으로 10번도 더 이야기하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 그럼 당신들은 그때 친박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정권이 이런 꼴을 안 보게 하려면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때 뭘 했냐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권 잘 되라고 세월호 때도 그 배후에 있는 부패 세력을 청산하라고도 했고 그리고 3인방이니 그 뒤에 있는 자들이니 다 물러가라고 박 정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근데 당신들은 그때 말하지 않고 그때는 입 다물고 즐기면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냐.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친박이고 비박이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누가 누구를 날리고 무슨 물갈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요. 뭐라고 했느냐. 자, 1년간 투쟁해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거리로 나가라. 그래서 지구당에서 처음 100명 시작해서 200명, 300명으로 넓혀가라. 동원력을. 그러면 253개 지구당이니까 100명을 하면 25,300명일 거고 200명을 하면 5만 명이 넘어가고 300명을 하면 7만 5천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또 모여들 거고 자 그렇게 해서 태극기 세력들도 있고 그럼 태극기 세력하고 어떻게 하냐. 그건 싸우면서 더 잘 싸우는 쪽이 정리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앞장서지 않거나 동원하지 않거나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년에 11월 달 기점에서 평가해서 다 날려버리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누가 권력을 잡았어. 다음 자기 공천까지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 그 중에서 밀려난 쪽에서 누가 그걸 용인하겠느냐. 그러면 끝도 없이 싸움이 반복되고 갈 거다. 그렇다고 지금 오늘 김병준이 이야기한 아이노믹스 문재인 제이노믹스 안 된다. 우리는 아이노믹스다. 자유시장 국민에게 경제를 맡겨야 된다. 규제개혁, 공무원 동결 주장 등을 했습니다. 자, I가 뭐냐? I는 나고 장이고 아이디어고 주도 이니셔티브고 창조 인벤션이고 혁신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이 아이노믹스를 가지고 김병준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큰 틀과 한국인의 위대함, 대담함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국당이 밀고 나가자. 그러면서 아이노믹스는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 등 세 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제가 오늘 가서 한 이야기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 정권이 안보를 해체해 가고 있다. 자, 일단 안보에 우려하는 세력부터 모으면 자, 전통적인 보수를 모으면 30% 초반대는 간다. 그까지 모으는 게 중요하지. 그 뒤에 문제. 한국당의 쇄신과 개혁이나 무슨 공약이나 대안은 30몇 프로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답이다. 자, 문 정권이 내년 봄만 되면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고 지금 문 정권의 정책 기조나 인물들을 핵심들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중도 합리적인 양 포장을 해가고 대북 정책에서도 슬그머니 발을 뺄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도록 퇴로를 열어줬다가는 아마 한국당이 다음 대권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당 안에서 오늘 제가 가서 느낀 건데요. 저렇게 계파 싸움이 집요하게 벌어지는 데는 거기에 상당수 의원들은 내부 문제를 넘어서서 외부의 한국당을 향한 분열 공작 끝없이 이렇게 단합하지 못하도록 계속 분열되며 세포 분열을 해가도록 만드는 그런 공작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요. 이렇게 원칙이 어떠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서 이렇게 다 망해가는 와중에서도 두 개, 세 개로 찢어서 싸우고 발기고 원칙과 명분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요. 저는 충분히 그런 외부 공작이 한국당 안이든 바뀌든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국당이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지고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비판적인으로 평가하지만은 그래도 좀 잘해줬으면 생각을 한다거나 또 나는 기본적으로 안보에서만큼은 저놈들은 보기 싫어도 지켜야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까지를 선을 그어서 그걸 먼저 모으는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대선을 갈 때는 몇 가지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이 파퓰리즘 시대로 가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승부수를 걸어야 되겠죠. 그런 승부수가 제가 이야기한 이 노조 문제, 그리고 국민 주거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집권하면 6개월 안에 국민 투표로 국민에게 묻겠다. 그래서 국민 투표 되고 나면 그야말로 그거는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그건 뭐 독재니 파쇼라 하더라도 밀고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내걸어야 된다. 근데 그 전까지 일단은 아생연후의 살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남을 죽여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안보 문제를 가지고 보수의 구심점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들을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 진정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지도부를 당대표를 네가 하니 내가 하니 해서 이번에 되는 사람이 다음 공천까지 한다 했을 때, 그리고 또 칼질을 해서 몇 프로를 드러낸다고 했을 때, 거기에 쫓겨나는 것이 확실한다거나 세력 경쟁에서 져야 될 사람들은 또 나가서 한 덩어리를 만들 거다. 자, 지금도 이리 찢어지고 저리 발개지고 있는데 또 나가서 한 덩어리를 더 만들 경우에 이건 답도 없다. 모든 정력을 대문정부 투쟁으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1년짜리 투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각 계파에서 추천하는 투쟁위원들을 두고 그 투쟁위원들이 뭘 하느냐. 투쟁하는 부분을 갖다가 기획해서 당을 끌고 가야 된다. 왜 객들, 김병준이, 아이노믹스니 이런 소리, 이게 국민들 앞에 이해가 되거나 먹힐 단계가 된다라고 보느냐는 겁니다. 누구도 이거 눈여겨보지 않아요. 허구한 날 이런 말장난을 가지고, 상대가 말장난하는 거는요, 말장난의 선수라서 이럴 때 이 말을 던지면 남들은 욕을 해도 이청에는 먹혀들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립유치원 문제가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자, 자신들에게 최종까지 남아있을 한국당의 가장 비판적인 계층들이 30대, 40대, 20대 여성들이에요. 이 표들은 좀처럼 한국당에 가지 않으니까 이들을 확고하게 묶어두면서 우분화하려고 하는 카드를 던진 게 사립유치원 문제인 겁니다. 정권이요. 자, 지금 사법농단 문제도 나중에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결국은 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막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끝없이 한 명 한 명을 협박한다. 자, 그러면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잡혀가기 때문에 나는 뒤에 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부 소극적인 이런 형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방법이 있겠는가? 지금 솔직히 당신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해봤자, 전번에 심재철 의원 폭로, 오늘 심재철 의원도 오셨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폭로를 해도 한번 봐봐라. 공무원이 국회의원 앞에 삿대질하고 달라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투쟁을 해야 된다. 지금은 필요한 것이 투쟁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과거에 이 독일이 유럽 전체를 덮칠 때 영국에서는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챔벌린 수상이 겁을 먹고 또 헬리팩스 외무상하고 둘이 의논을 했죠. 자, 우리가 저기 독일에 항복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항복을 하면 항복한 놈도 역사에 오점이 남을 거고 저거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건데, 이걸 누구를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 무능한 사람한테 시켜서 항복시키고 그 놈으로 하여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역사적으로 살아남자. 그래서 1차 대전 때 터키에 상륙하다가 전멸당하다시피 한 해군 장관, 그리고 대공황 때 재무장관으로 또 사고친 처칠, 알코올 중독자 같은 처칠에게 이 총리를 떠넘긴 거예요. 자, 그런데 처칠이 자기들 뜻대로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서 싸우자 했지요. 자, 처칠이 당시에 영국이 독일에 맞서서 독일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면서 독일 공군의 폭격에 저항하면서 영국 상공 전투를 벌이면서 버틸 때
미국이 참전하지도 않을 때 41년까지 과연 영국이 이 전쟁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겠어요? 한국당이 살아나서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았겠느냐?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지금 어설픈 여야정 협의체니 뭐니 가면서 자꾸 이럴 게 아니라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쟁을 잘한 사람들은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 잘못했어도 제대로 투쟁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당의 방향과 노선을 투쟁으로 몰고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강성들이 그리고 참여하는 자가 살아남도록 한국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 끝나고 차 마셨는데요. 지구당에 100명, 200명, 300명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집회를 한다고 해봐라. 결국은 그 집회가 새를 끌어 모아서 보수를 리드하게 될 거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지를 보내기 시작할 거고 그 집회에 2배, 3배, 4배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거다. 점점. 그러면 그 집회가 결국은 문정권에 맞서서 한마디로 안보를 지켜가는 집회 모양이 될 것이다. 이거 말고 지금 당신들이 이것보다 더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적어도 저하고 토론하거나 그리고 토론 이후에 30분 정도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 논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즉 데빌스 애드베킷 같은 사람, 악마의 변호사 같은 사람을 좀 둬가지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부분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그때그때 교정받지 않고 관성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여론조사 문제가 왜 저런가에 대해서도 했어요. 아니 한국의 주류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눈치 보고 샘플이나 모집단이나 응답률이나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포장하는 거 다 알지 않냐. 15% 20% 정도는 현실보다 더 낮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돈 딴 데 쓰지 말고 정말로 여론조사를 당신들이 객관적으로 모집단 샘플, 응답률 등 잘 배치해서 한번 조사를 직접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나 무슨 정치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저보고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황 소장은 정치적으로 어디에도 줄을 서거나 또 누구한테도 아부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때에 따라서는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경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한국당에 바라는 것은요. 투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투쟁은 거리부터 나서야 된다. 추운 음동설안에 지구당 당원들을 데리고 음동설안에 한번 거리에 나서라. 그러면서 모든 싸움이 시작되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싸움은 경제 실정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안보 해체다. 이게 당장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판문점이나 평양 이런 데 대해서 찬성하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 전부 불안감들은 잠재되어 있을 거다. 적어도 보수라고 국가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불을 지르기만 하면 당신들 지지율은 내년에 30%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로는 선거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정책 변환이 쇄신이니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당 내부가 개판 5분 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청업자들이 발표한다고 그것이 먹혀들겠느냐. 조강특위가 먹혀들겠느냐. 무슨 아이노믹스나 쇄신 개혁안이 먹혀들겠느냐. 청와대 가서 밥 먹고 뭐 오늘 또 러브샷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낙연과 뭐 어떤 어머니요. 이 뭐 하는 짓들이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분들 중에는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는지는 몰라도요. 저도 한국당에 무슨 제가 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나는 적어도 배지도 안 달고 아니지만 너네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고 있다. 당신은 뭘 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기존의 보수의 패턴과는 다르게 가도 27만 명 이상이 나를 뉴스 브리핑을 보면서 1억 8천만 명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가고 있다. 아부하지 않는다. 구독자에게도 아부하지 않고 시청자에게도 아부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큰 조직과 이런 건의와 이런 의원들을 데리고 뭘 못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 많은 의원들은 공감을 했고 투쟁으로 가야 된다. 원내대표 선거할 때부터 이런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을 미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라고 다 웰빙 드리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또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문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그들이 결집하고 모여서 뭔가를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절되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한마디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이 투쟁으로 나설 때까지 제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퇴출되는 길을 선택해서 국민적 심판을 내릴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요, 지금은 30% 초반을 향해서 투쟁하는 것. 그 투쟁은 거리 장외 투쟁으로 나서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안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경제적인 지금 실정을 업혀서 가는 것. 그러면 한국당에 지금 가담할 조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정권에 대해서 지금 혀를 내두르는 곳곳에 계층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국당이라는 용광로에 녹여서 이렇게 그들을 거느리고 싸우는 것. 이제 한국당은요, 단지 총선의 승리나 그 다음에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 한국당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조직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한은 언제든지 정권 뺏기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촛불 때문에 겪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 스스로가 한마디로 풀뿌리로 착근하는 것밖에, 그것은 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